AI로 사업 계획서 쓰기. 음, 저도 사실 AI 자주 활용하는데 사업 계획서 쓸 때에도 AI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써도 괜찮은 걸까요? 사업계획서 쓸 때 이제 AI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쵸. 아, 요즘은 이제 AI 툴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 일반적인 리포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쓸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그런 강의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쵸. AI 툴을 사용해서 뭐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업 문서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사용하는데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고, 실제로 저희 업무할 때도 AI 많이 쓰지 않나요? 그쵸. 엄청 많이 쓰죠. 음, 제가 심지어 대학에 있는데 강의하다가 제 강의 숫자가 많거든요. 학생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음, 하다가 그 강의실 맨 뒤로 올라가 가지고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네. 학생들이 전부 다 AI 툴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업은 음, 듣지도 않고. 그만큼 이제 AI 툴을 사용하는 게 뭐 특별한 전문가가 쓰거나 배워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음, 이제 다 쓰는 거죠.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초등학생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뭐 AI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검색 플랫폼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쓴다거나 업무 문서를 작성할 때 쓴다거나 뭐 이런 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자연스럽고 뭐 조금 더 격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네. 사업 계획서를 쓸 때 AI 툴을 써도 되느냐? 일단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툴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챗 GPT 같은 거, 네. 그쵸.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또 저희가 자주 쓰는 것들이 퍼플렉시티나 혹은 또 사업 계획서에 특화된 그런 이제 AI 툴들이 또 있죠. 이런 툴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아마 이제 AI 툴마다 살짝씩 그 성향이나 어떤 그 패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찌 됐든 비슷한 결과물들을 추출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 계획서 양식을 이제 넣거나 혹은 뭐 사업 계획서에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답변을 추출해 주는데 뭐 그 답변들이 텍스트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미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최근에는 다이어그램으로도 나름대로 이제 뽑아주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은 저희도 해봤지만 이 그 도표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AIT가 좀 많이 나긴 하죠.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았을 때 장단점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좀 편리하죠, 그죠? 그쵸. 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맞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채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AI를 통해서 이제 좀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질문을 좀 구체화 시켜야 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이런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든지 혹은 사업의 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든지 혹은 시장 분석을 해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장점은 편리하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풍부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다. 근데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제 또 단점이 나오는데 이 네. 단점들이 사실은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자, 장점은 굉장히 분명한 도움을 받는 거죠. 다만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데이터 정확성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저번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PSST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P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S는 공급,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S는 이제 스케일업에 대한 부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T는 팀, 우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에 대한 내용이나 뭐 우리 역할에 대한 내용이나 뭐 스케일업에 대한 내용까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AI 작성을 음, 했을 때.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P 부분. 음. P에는 뭐가 있냐면 사업의 배경이 있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고객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산업에 음,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어, 이 경제까지도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사실이 아닌 가짜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저희가 이제 허구 데이터라고 하고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질문을 너무 구체적으로 추궁하다 보면 AI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을 산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어, 뭐 우리가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AI 기반의 아동용 어, 완구 교재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AI 기반의 아동용 완구 교재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시장의 고객과 시장과 산업과 뭐 이러한 경제적인 추세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줘라라고 했을 경우에 네, 정확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섞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음, 음. 이게 사실은 사업계획서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사업계획서보다 이 AI 툴이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정말 열광했었던 그 부류가 있어요.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인데 아, 왜냐하면 뭐 사업 계획서야 해봐야 뭐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는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쓰는 게 주 일이고 논문들은 훨씬 더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음,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찾고 이것도 정리하고 이게 이제 큰일인데 AI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음. 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구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에는 AI가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산적으로 보고되는 바에 의하면 개중에 20%에서 30%는 그래도 허구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가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특히 고객, 시장, 산업, 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하나, 두 개라도 거짓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음, 음, 심지어 이제 그것들이 심사 과정이라든지 혹은 투자자라든지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이 전체 사업 계획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뭐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 뭐 대안책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뭐 논문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인용을 무조건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 자료 그리고 정부 등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 자료들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뭐 음, 아니면은 뭐 정부의 중기부 자료라든지 산자부 자료라든지 이렇게 그 데이터 소스를 좀 명시해서 AI에게다 물어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음, 뭐 통계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좀 정확하게 그 검색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들이 또 있거든요. 그 뭐냐면 두 번째 한계는 차별화된 어떤 인사이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AI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얻으면 네, 대부분의 이제 사업에 대한 답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나오는 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 분석들은 이거 지금 돌려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설명하고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사업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객과 시장과 산업과 경제가 있으면 예를 네, 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고객의 어떤 그 반응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정말 세세한 그 수요거든요. 그리고 음, 시장과 산업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 시장과 산업 사이에 네, 대표님만이 볼 수 있는 인사이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서 평가를 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보고서 이 사업 판단을 할 때, 이 대표님, 이 사업 계획서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는 보지 못한 혹은 다른 경쟁자나 다른 기업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뭐지라는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AI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모바일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도 늘어난다. 혹은 뭐 아이들이 적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뭐 아동과 관련된 교육 시장은 이제 쇠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뻔한 답변들을 좀 내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굉장히 미시적인 그리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 차별화된 어떤 시각을 원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AI를 돌리게 되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게 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추세에 대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 내용들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다 갖다 붙여넣기를 해버리시면 의미 있는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AI 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봤거든요. 박경희 네, 대표님 보여주셔서 그 AI를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서 쓰는 것들 봤는데 뭐 휙휙 이렇게 하니까 다 완성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보니까 대부분 좀 굉장히 일반화된 내용들이고 너무 뻔한 얘기들이어서 그 내용들 안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주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스케일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수요뿐만 아니라 이 스케일업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어떤 네, 사업 관계를 가져가고 어떤 그 이해관계들을 우리가 엮어나갈 건지를 써야 되는데 너무 뻔한 얘기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AI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거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이 거시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네,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이 알고 있는 인풋을 조금 계속 넣으셔서 음, 음,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달라고 하고 또 대표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어떤 내부 정보들 음, 어, 이런 내용들을 좀 적으실 필요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완구 시장 안에 있다면, 특히 한국에 있는 완구 시장 안에 특히 제조업체에 있다면, 네, 이 안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만약에 이런 회사들에서 일해 오셨으면 당연히 훨씬 더 이제 밝을 수 있잖아요. 이 내용들에. 네, 그건 대표님밖에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런 인풋들을 AI에 넣어서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해 달라고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음. 그런데 이런 인사이트들이 없는 경우들도 또 있잖아요. 대부분 그쵸. 대표님들이 경험이 없을 수 있고 또 어, 고민을 해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AI를 쓰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AI는 전문가만이 쓰는 툴이 아니라는 걸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건 네, 누구나 쓸 수 있는데 AI 툴을 쓰기 전에 일단은 본인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음, 그러한 내부 정보들, 사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모으시고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업계에 대한 전문가들 좀 만나시고 아니면 창업 멘토, 어, 컨설턴트 분들 만나서 사업 컨설턴트를 만나서 그분들이랑 상의해 가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사업의 로직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신 다음에 AI로
좀 정리를 하시는 개념으로 쓰시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아, 그러면 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AI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많은 대표님들이 저한테 그걸로 사업 계획서 써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네, 저도 그 내용은 좀 봤는데요. 어, 일단은 좀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 뭐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 음, 어, 주의 깊게 좀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 계획서 음, 작성을 할 때, AI 툴 사용은 조금 좀 신중해야겠다. 그리고 음, 완전히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 나름대로 데이터나 혹은 관점이나 혹은 우리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걸 바탕으로 검증을 해보거나 AI를 통해서 아니면 분석을 하거나 정리하는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중기부에서 지금 제공하는 그 AI 툴도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계획서 심지어 우리가 대필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AI 툴들을 통해서 사업자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툴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모든 네, 모든 사업자들이 이거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문서에 대한 문서 수준이 차별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AI 툴을 단순하게 이 사업 계획서 다 써줘 아니면 뭐 사업 계획서 그 파트 질문들에 따라서 이거 써줘 이거 써줘 이거 써줘 이거 써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게 좋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데이터 관점 아이디어에 따라서 정말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누구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누구는 뭐 좀 안 좋은 어떤 결과물들을 얻고 이런 차이들이 오히려 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주변에 이 대표님들이 AI 쓰는 거 보면 이 제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뭉뚱그려서 질문을 던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되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알려주신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내 인사이트도 집어넣고 관점이나 아이디어도 복합적으로 좀 세세한 질문들을 통해서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대표님들한테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알려드려야겠어요. 이거 나중에 질문을 어떻게 하면은 AI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네이버 같은 검색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음, 이제는 세상이 AI가 더 이상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AI가 네이버 같은 검색 플랫폼 정도의 느낌으로까지 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색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누구나 다 네이버 검색을 하지만 누구는 원하는 상품이나 정보를 찾고 누구는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검색을 잘하느냐의 영역으로 온 거죠. 검색 음, 능력의 영역으로.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제 그 AI를 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능력이 뛰어날수록 네. 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대로 사업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사업 경험이 좀 부족하면 아무리 AI를 써도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도 그렇지만 너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차이들이. 하여튼 사업에 대한 내공을 좀 키우시는 게 좋고 사업에 네. 대한 내공이 좀 안 되면 사업에 대한 고민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AI 툴을 사용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접목이 돼야 AI 사용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고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다루면서 생각했었던 어떤 질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물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는지 이런 음. 것들도 다음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